건강만 ITV입니다. 혹시 자면서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었거나 갈증을 심하게 느끼시나요? 또 먹어도 배가 고파서 계속 음식을 찾게 되는데 먹는 것에 비해서 살이 빠지고 있지는 않나요? 시야가 흐릿하고 손이나 발이 무감각하거나 따끔하다거나 늘 피곤하시진 않은가요? 피부가 건조해서 가렵고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나요? 이런 증상은 바로 당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본격적으로 병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위에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당뇨라고 성급하게 결론내는 것은 금물이지만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해 혈당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평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이성능이 떨어져 생깁니다. 인슐린은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내에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당뇨가 됩니다. 당뇨는 그 자체로는 큰 병이 아니지만 평상시 관리를 게을리하시면 각종 합병증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좋은 식이요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영양소 특히 섬유소가 함유된 식사하기.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은 칼로리를 각 영양소별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좋은 치료 결과를 가져옵니다. 식이섬유는 흡착 능력이 뛰어나서 당이 바로바로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혈당과 혈중 지방의 농도를 낮추므로 혈당 조절과 심장순환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선은 주로 잡곡밥, 현미밥이나 채소와 과일, 콩류와 견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잡곡밥에는 쌀밥보다 섬유소가 2~3배 많이 들어있어 식사 후 장에서 포도당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감소시켜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적게 상승시킵니다. 단땅콩과 호두 같은 견과류는 지방의 함량도 높아서 많이 섭취하면 계획된 총 열량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비타민과 미네랄은 풍부하고 열량은 적은 녹황색 채소의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술을 피하고 염분의 섭취를 줄이기.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 기관인 췌장을 공격해 당뇨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술은 열량이 매우 높아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기 때문인데요. 술 자체가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술과 혈당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면서 간의 포도당 신생작용을 방해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혈당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가급적 술은 적게 마시고 안주는 기름기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것을 피하고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목표 범위 이내로 잘 되고 있는지 먼저 꼭 확인하신 후 가급적 동동주, 막걸리 같은 곡주는 피하시고 그나마 양주, 소주 같은 증류주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당분을 함유한 과실주, 칵테일류 등은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다한 염분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당뇨병 합병증 연구 그룹의 연구 결과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염분 섭취량이 많으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하며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뇨 환자에게서는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고혈압이 없다 하더라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혈압을 낮게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자연적인 음식보다 가공된 음식에는 많은 양의 염분이 들어있습니다.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간장, 조미된 소금, 라면, 스프, 소세지 등이 음식은 되도록 적게 섭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일과 야채는 다른 식품군보다 염분이 적어서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소금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저염 식단을 생활화하는 것이 어떨까요? 힘드시다면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나바잎 추출물을 섭취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혈당 고민인 분들을 위해 치솟는 혈당을 잡는 특별한 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리프입니다. 바나바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바나바는 인도, 미얀마, 필리핀 등 열대에서 아열대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낙엽성 열대성 식물입니다. 여왕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바나바잎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수백 년 전부터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쓰여왔습니다. 바나바잎에는 우리 당뇨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코르솔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코르솔산은 실제로 인슐린을 대체할 수 있는 효능을 가진 물질로서 현재 의학계에서도 주목하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나바 잎 속의 코르솔산 성분은 혈액 속 당분을 빠르게 세포 내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후 치솟는 혈당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내려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더욱 놀라운 건 코르솔산은 단순히 혈당에만 좋은 게 아니라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노년에 늘어나는 내장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치솟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잡고 당뇨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식전에 바나바잎 추출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바나바잎은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바나바잎은 그냥 먹는 것보다 추출물로 섭취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식약처에서는 이코로솔산이 0.45에서 1.3mg이 함유되어 있을 때 직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는 이코로솔산 표기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표기 안 되어 있는 제품이 많은데요. 국내는 의무사항이라서 이왕이면 최대 1.3mg까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전조 증상, 그리고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뇨병은 완치는 어렵지만 식습관과 운동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관리만 잘하면 누구보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만 하이TV였습니다.